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비해서도 오름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1777포인트, 어제보다 15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 이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 장 초반부터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역시 순매수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상승하면서 177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데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오전장을 마감한 12시 구간, 현재 코스피는 14포인트 오른 177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763포인트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177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0일 이동평균선은 완벽하게 지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12시 구간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3거래 연속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억 넘는 물량을 매도하면서 주가에는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매수와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에는 상승 탄력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기관이 981억 원, 외국인이 330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48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소폭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포인트 오른 48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80포인트로 출발하면서 전거래일보다 2포인트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480포인트와 481포인트 사이에서 소폭의 좁은 박스권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폭이 줄어든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폭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이 3억 원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3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인 투신을 중심으로 18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현재 117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2원 20전 하락한 117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80전 상승한 1175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117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뉴욕 증시 상승과 여기에 환율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오늘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부각되면서 낙폭은 제한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도주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IT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8,000원 오르면서 78만 6천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도 강세를 보이면서 3%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포스코 역시 2% 이상 강세를 보여주면서 50만 원대로 회복했습니다. 오늘 LG화학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4일 연속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현재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 KB금융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CJ오쇼핑과 OTX 머티리얼즈가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태영이 3% 이상 4%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전자업종 대형 IT주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전자는 3분기에도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나홀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3%, 삼성 SDI도 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형 IT주에 이어서 자동차주들도 오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 이상 오르면서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쌍용차가 1%, 현대모비스가 4%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폰4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스마트폰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 4% 오르고 있습니다. 크로바 하이텍도 5% 급등하고 있고 영호통신이 3%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바일 콘텐츠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KT뮤직이 어제 이어서 큰 폭으로 오르면서 6%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소프트포럼도 5.9% 오르고 있고요. 인프라웨어도 8%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가 국제 표준 초안을 채택됐다는 소식에 관련 주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옴니 시스템과 PS텍이 2%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코콤도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은 보지한 상황에서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끝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경기가 대부분 부진한 회복을 보인 반면에 우리나라와 중국 등 아시아권 경제 회복 속도는 비교적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 또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까지 대거 사들이는 등 원화 강세 기조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776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괜찮게 지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겠죠.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숍님, 네. 1777포인트입니다. 지난주 하락분 거의 다 만회가 된 상태고요. 20일 네.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이동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전체적인 거래량은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예. 전체 거래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실전에 좀 적용을 해보면 종목별로 조그마한 악재라든가 누구의 물량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아니라 누구는 잠깐 내려갔다 올라오고 하는 어떤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종목별로 다 일어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거래량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 자체는 이전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더블딥이냐 아니냐의 논의에서 더블딥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계속 밀고 올라가시면은 아직까지는 수익이 미미합니다만은 점점 수익이 늘어나는 패턴이 돼서 윗부분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반등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양상은 점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완전하게 힘이 솟구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약간의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은 시장이 올라갔을 때는 환매가 많이 나오니까 투신 쪽에서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다시 꺾어지면서 환매가 쑥 줄어들다 보니까 투신이 어느 정도는 좀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이 다시 1800선을 넘어가게 되면 환매가 또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 자체는 외국인이라는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덤벼들기 전까지는 아주 강한 상승은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외국인이 강한 어떤 매수세가 들어오려면 아무래도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1500포인트를 넘고요. 11,000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인다면 모르지만 현재까지 나오는 바로는 아직은 모르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예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전체 설계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면 조심스럽게 밑에서 받으신 물량은 그대로 가시면 좋겠고요. 개별 종목 다 해주고 단타를 막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짧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 이제 K스타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공태양, 핵, 융합 발전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의 종목들이 지금 서서히 움직이는 거 보이는데요. 그런 쪽도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요. 예. 자,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이번에는 비숍님께서 오늘장 관심 종목,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오늘 모토닉 가지고 왔습니다. 모토닉이요? 예,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화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화기라는 것은 우리가 가스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요, 기화기를 통해서 이제 연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뿜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기아차나 현대차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좋습니다. 패턴 자체는 괜찮은데 쭉 올라가던 흐름 자체가 현재 밑으로 쭉 빠지면서 많은 저점을 줬고요. 최근에 유행 자체가 이와 같이 추세는 살아있는데 좀 시장 흐름에 휘말려서 조정을 좀 깊이 받은 종목들에 대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좋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회사 내용도 좋고 추세상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 추세를 아래로 흐르면서요 쭉 빠져내리는 급속하게 빠져내리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한 사흘 전부터 지지가 되면서 이전 바닥 지점인 7,500원 전후가 되겠습니다만 바닥을 찍고 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7,830원인데요. 지금부터 들어가셔서 위에 어떤 중심축이 되는 121선이요.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9,000원대까지의 어떤 단기 차익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현재 패턴은 7,830원이니까 손절 가격은 7,600원 정도를 정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덫을 놓는 매매가 되겠는데 다음 타이밍이 모토닉이어서 찍 올라가면 매도하는 이런 매도 방식이 좋을 것 같다. 9,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7,83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모토닉 목표가 9,000원 설정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 메모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순서죠. 스타 Q&A 시간 함께합니다. 예, 샵 558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립니다.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샵 5588번 기억하시고요.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LG 이노텍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5만 8천 원에 사셨어요. 30% 갖고 계신데요. 오하나86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LG 이노텍 향후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LG 이노텍은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흐름을 보였고요. 예. 저기 뭐 센투자 클럽에 나왔을 때는 뭐 다이렉트로 그 LED 업황 부진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받아야 되냐라는 어떤 그런 답을 드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저도 답을 드리면서 받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13만 원대에 조마조마해서 유익 있게 보고 있는데 다행히 13만 원 저점으로 반등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패턴은 이제 16만 원이 일단 제한인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요. 이 앞에 이제 감춰져 있는 게 LED 공급 과잉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딛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공급 과잉이라는 그 보도나 리포트가 이거 아니다, 엉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받았던 이런 종목이 되겠는데 위에서 사셨기 때문에 현재는 뭐 복구를 기다리는 양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올라오면요, 그걸 거치고 넘어가서 더 수익을 기대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로 배경이 좋지가 않으니까 16만 원 부근에 가면 무조건 잘라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이 종목을 밑에서 13만 원대에서 받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분들은요, 아주 미미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만 15만 5천 원 이상에서는 잘라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즉 단기적인 되돌림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종목이 LG 이노텍이 되겠습니다. 예. 자, LG 이노텍 봤고요. 이어서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기업 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의 19번째 상장사다라는 소식 들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숍님께 어떤 기업인지 또 주가가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여쭤볼 텐데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가격이요. 3450원입니다. 얼마쯤까지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남기셨어요. 4429님의 종목이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건 아주 스타주가 IPO 시장에 들어와서 상장을 했고요. 예. 좀 전에 앵커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삼성그룹의 19번째 상장사고요. 주 하는 일이 이제 전자상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재를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그 거래 대상이 누구냐면 다 삼성그룹입니다. 삼성그룹이나 예하, 협력사나 이런 거기 때문에 먹을 떡이 사방에 널려 있는 업체가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수익이 누적이 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뽑아나갈 수 있는 패턴이라 좋긴 한데요. 새내기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너무 높은 가격에 사시지 않았나 지금 상당히 조마조마하실 거로 판단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이게 3만 원을 넘으면 종목으로 어떤 정도의 안정감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3만 원 밑에서 넘지 못하고 4일 정도 계속해서 대신을 해보는데 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 이제 포기하고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한없이 빠지게 되는 경우도 나타나죠. 한 2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손절이란 부분을 좀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28,850원인데요. 이 하단으로 한 27,000원이나 이런 부분을 설정해 놓으시고 좀 더 내려가는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은 가차없이 손절을 좀 해주셨다가 다음에 다시 사시면 되겠고요. 현재 예상치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을 넘어서 올라가게 된다면 내 매수 가격이 왔다고 본전에 탈지 마시고 3만 원을 넘은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레이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 가액은 한 3만 5천 원 정도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패턴을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건 3만 원을 좀 넘게 될지 아래로 내려갈지 아주 길으니까 여기서는 행동을 준비를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딱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금호산업 보겠습니다.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주가가 8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금호산업을 7266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나 비중 같은 건 전혀 없으시고요. 금호산업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남기셨어요.
너무 많이 싸졌고요. 예. 싸진 이유가 이제 아시다시피 뭐 부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뭐 지분이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게요. 대우건설 매각하고 뭐를 하고 또 지금 워크아웃이 승인이 됐고요. 채무 재조정이 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너무 싸진 거 아니야. 그리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금호 산업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말리지 않으면 자꾸 올라가긴 하는데요. 뭐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좋은 여건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쁜데 나쁜 것 치고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로 커버가 됐으면 이렇게 쌀 필요는 없어서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제한선은 6,000원 제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0원 이상으로 가는 것은 당분간은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상태는 6,000원을 향해서 2차 상승을 좀 하는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차트를 보시면 위로 끌고 올라와서 이제 한번 또 120일선 타고 내려왔다가 슬쩍 머리를 쳐드는데 제한은 5,000원에서 6,000원 사이 구간 가면 벌써 매물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혹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짧게 단기가 되겠고요. 밑에서 사신 분이라면 조금 더 있다가 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에큐리스 종목 보겠습니다. 1,630원에 매수를 하신 분이 문의를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비중은 한 10% 정도만 갖고 계신데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언젠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5224님의 종목인데요. 네. 에큐리스 360원대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이사가 뭐 횡령 혐의로 뭐 고소도 됐고요. 회사 내용도 되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예. 저렇게 뭐 자꾸 주로 하는 업무가 최근에 보면은 회사를 팔고 싶어가지고요. 여기저기다가 M&A를 막 하고 싶은데 그 잘 안 돼서 또 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가 뭐 돈을 횡령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서 종목으로서는 값어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물려 계신데요. 10% 비중이지만 뭐 보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실 텐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뭐 통상의 흐름을 뭐 예측을 좀 해드리면 이대로 가다가 뭐 상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 안에는 처리하지 못한 어떤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뭐 엉뚱한 상승이 조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올 때쯤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이런 건 하실 필요 없고요. 현재 보유하신 종목은 지금은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갖고 계시고 이러고 있다가 보면 갑자기 왜 올라가는지 모르는 상승이 나옵니다. 탁탁탁 이렇게. 그러면 한 750원쯤 넘어가면요. 좀 아깝긴 하시겠습니다만 다 팔아 치우시고요. 이런 종목을 가까이 하시면 조금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좀 안 좋은 종목을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에큐리스 봤고요. 이번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293님께서 문자를 2개나 연이어 보내주셨어요. 14,300원의 비중은 한 70%를 갖고 있는데요. 팔아야 되는 건지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보유하십시오. 보유하시는데요. 예. 너무 많은 비중을 너무 위에서 사셨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제가 회사 내용 소개 안 시켜도 다 아십니다. 뭐 치과 재료 임플란트가 전문이고요. 국내에서만 놀았었는데 해외 수출이 늘어나니까 어쭈 이거 봐라 이렇게 전망이 확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닥에 있던 임플란트를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게 그대로 보이실 거고요. 그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이전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간 부분이 있죠. 이게 M&A 되네 마네 그랬다가 올라간 거라 여기 거래량을 여기서 지금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들 소화만 되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만 너무 높은 비중을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셔서 고통스러우실 건데요. 현재 양상은 위에 어떤 모자 형태로 캡을 만들고 조정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본전이 되기 전까지는 매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내재 가치도 좋고요. 또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초이스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살만한 게 마땅히 없다 보니까 작은 종목들 중에 오스템을 좀 선택을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좀 물리시긴 했습니다만 좀 참으시면 곧 본전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 15,000원 부근에 가면 일단 파십시오.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저항선 넘는 거 기다려서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자, 한 종목 더 볼 수 있을 시간이 있습니다. 성우전자인데요. 2,365원에 20% 갖고 계신 분이 문의를 하셨습니다. 오늘장 2,115원 선이에요. 예. 근데 되게 지금 좋습니다. 차트 되게 좋고요. 예. 높은 가격에 사시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동사는 PCB 업체고요. 콘덴서 전문 업체고요. 뭐 디지털 TV나 셋탑박스 이런 쪽으로도 가고 LCD용 뭐 전원 공급 장치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실적도 많이 좋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미래 시세가 분출하는데 이렇게 쫓아가실 때는요. 쫓아가기만 하지 말고 도망갈 것도 꼭 생각하고 하셔야지 위에서 사시고 가만히 계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됐는데 동사는 어쨌든 간에 우리 의뢰하신 분의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을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의 급등 양상을 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 패턴은 주봉을 먼저 보시면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던 이 중요한 라인인데요. 2,300원 정도가 이 라인을 지금 타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무지막지하게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도 이런 류의 종목들이 점점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엉뚱한 흐름은 아니라고 판단할 때 상당히 기대감이 됩니다. 손절 기준은 정해놓고 가셔야 되는데요. 좀 높게 들어가셔서 조금 무리가 되긴 합니다만은 2,000원 정도를 좀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2,000원 정도가 안 깨지는 범위라면 괜찮은데 이분은 2,000원이면 안 되겠다. 그죠? 2,100원 정도를 로스컷 기준을 일단 설정을 하시고요. 현재는 올라갈 수 있는 양상 올라가면은 일단은 2,500원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3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육공하나님께서 대창을 문의를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내일 일부 시간에 먼저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비숍님께서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모토닉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토닉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7,83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매수를 권유하셨고요. 목표가 9,000원 주셨고 손절가 7,600원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싱크풀의 비숍님과 3부 시간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먼저 코스피 코스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14포인트 오른 177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역시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오늘장 개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2,200억 원 넘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살펴보겠습니다. 480선 지지에 주력하는 모습이죠.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삽니다. 여기에 더해서 개인들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식경제부가 기존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지경부는 최근 기존 R&D 사업에 대한 자원을 평균 12% 삭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사업의 예산 삭감은 10대 핵심 소재 개발 사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대폭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지경부는 이번 조정으로 확보한 4,400억 원에 내년 신규로 증액될 1,000억 원을 합친 5,4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전략기획단의 신규 R&D 사업에 전액 할당할 방침입니다. 국가 R&D 전략기획단은 새로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우선 10대 미래선도 기술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기존 기술 개발 사업 중 5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2분기 GDP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 2분기 성장률은 작년 동기보다 7.1% 증가해 현재까지 통계가 나온 17개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어 슬로바키아와 독일, 스웨덴, 미국 등이 3에서 4%대의 성장률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지난해 3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로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한편 2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분석하면 독일이 2.2%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가 1.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째 내리올랐던 전국 평균 땅값이 지난달 상승률 0%를 기록하며 멈췄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전국의 땅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달에 비해 평균 0% 상승률로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은 6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땅값이 하락했으며 인천과 경기도 각각 0.01% 내렸습니다. 이로써 수도권 전체로는 땅값이 0.04% 내렸습니다. 반면 지방은 대전 0.09%, 울산 0.02% 등 평균 0.06%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토지 거래량은 총 17만 1,250필지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3% 감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올 초 실시한 국민은행 종합검사와 관련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 강정행장의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중징계로는 문책경고, 업무집행 정지, 해임 권고 등이 있는데 강정 행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이나 업무집행 정지 상당의 결정이 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제재심의위에서는 강정 행장 외에도 KB 전 현직 임직원 100여 명에 대한 징계도 예정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올 초 2달간 동안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투자, 1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영화 제작 투자 손실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코믹 뮤지컬 프리즌 할인 티켓 받아가실 세 분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전화 뒷번호 4429님, 7266님, 3528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금요일이죠. 종목대 상담의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보내주셨던 종목들, 상담 다 못해드린 종목들 해드리고요. 또 장중 들어온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비숍님 그리고 또 배찬수 배박사님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